안녕하세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띄워놓고 나서 아하. 손님이 그래서 오늘 제가 받기를 굉장히 신선한 내용이었어요. 신사회 장애 가정의 이해와 접근이라는 말을 주셔가지고 한국에서는 이제 신사회라고 부르는구나. 또 새로운 거를 배워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신사회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의 목표를 두 개로 잡았어요. 하나는 그러면 신사회의 문화와 장애에 대한 그 연결성을 한번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특수교육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특수교육과 복지를 연결해 주는 게 전환교육이에요. 그래서 전환교육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Alright, so I'm gonna start. 그래서 지금 제 화면 보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조금 빨리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케이. 제가 한국에서 자랄 때에 본 것이 뭐였느냐 하면 맨날 이렇게 이거를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이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이 여기 딱 가운데 이렇게 있잖아요. 좀 적기는 하지만 이렇게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으로 왔어. 그랬더니 미국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미국이 가운데 떡 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방으로 쫓겨났어요. 그런데도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변방은 아니야. 왜냐면은 인도, 뭐 중국, 뭐 이런 쪽에 비하면 우린 그래도 좀 중간에 있는데 우리를 극동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인가 그랬죠. 제가 스페인을 갔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스페인에서 보니까 스페인이 어디 있죠? 스페인이 여기쯤 있나? 요쯤에 스페인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유럽을 가운데다 떡 놓고 이렇게 미국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북에 척할 때 이렇게 간 거예요. 배 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케이. 이렇게 돌아서 가면 갈 거라 그러다가 찾은 데가 인도.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가장 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래서 이게 유럽 관측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끝이구나. 미국에서 봐도 끝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우리는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웃겼던 것은 우리 교수님이 오리엔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리엔탈. 그 오리엔탈이라는 말이 동쪽을 향한 동쪽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근데 비행기를 타고 집을 가는데 서울에 있는 집을 가는데 서쪽으로 가는 거야 비행기가. 그래서 왜 얘가 서쪽으로 가지? 그래갖고 이제 미국 교수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너는 왜 이걸 오리엔탈이라고 부르냐? 나는 비행기 탈 때 분명히 서쪽으로 가던데. 그랬더니 보니까 지구는 둥근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입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동쪽 서쪽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리엔탈이라든가 유럽이 극동이라든가 이런 말은 요 아이들이 요 백인 아이들이 요 유럽에 있는 백인 친구들이 자기네가 중간이라고 본 거죠. 이 세계의 중간은 우리다. 어린 반푼어치 없다. 이제 제 생각에는 지구는 둥근데 우리는 너나 나나 똑같다. 그리고 유럽이 무슨 대륙이냐? 그냥 아시아하고 붙어 있는 유라시아다. 유라시아인데 뭘 또 잘라가지고 어떻게 잘라 지네가 그렇게 이제 제 입장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리엔탈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그 동양 사상 뭐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좋은데 오리엔탈이란 말은 그러니까 얕보는 말인 거예요. 오케이. 왜냐하면 서양 문화, 유럽의 측면에서 봤을 때 동양 문화, 우리보다 못한 이런 측면이라서 이제는 오리엔탈이 아니라 아시안 이렇게 불러요. 아시안. 아시안. 이래야 이게 너나 나나 너는 유럽, 나는 아시아. 너는 뭐 미국, 아메리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런 거란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나는 아시안이다. 오리엔탈은 서쪽으로 가야지 어떻게 동쪽으로 가면서 오리엔탈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앞으로. 그래서 여기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한국 내 문화잖아요. 그죠? 내 문화가 있는 거야. 내 문화. 이게 코리안 문화예요. K 문화. 그런데 미국에 와서 이
미국 문화를 접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데 네 가지 측면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내 거를 버리고 미국 거를 다 받아들여. 그러면 이게 동화라고 불러요. 오케이? 근데 내 거도 안 버리고 받아들이지도 않아.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문화를 유지하지도 않아. 그쵸? 내 문화도 버렸어. 그리고 이쪽 것도 안 받아들여. 그런 사람은 이제 마지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 거는 유지를 해. 내 문화는 유지를 하면서 미국 거는 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그럼 분리돼서 혼자 사는 거예요. 응? 분리돼가지고 여기서 낙동강 오리알처럼 혼자 사는 거. 그러니까 몸은 미국에 있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통합이 있는 거예요. 내 문화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국 문화에도 적응하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통합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내 거를 버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요즘은 한국 분들이 여기 그렇게 해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아니야. 우리는 이미 미국을 왔어. 그러면 미국의 주류 사회로 들어가려면 우리 거를 버려야 돼. 그래서 한국말도 버리고 우리 문화도 버리고 그다음에 미국 거를 따라야 해. 그게 이제 동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동화의 문제점을 보면 동화의 문제점을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동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때 미국에서는 인디언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동화가 잘 안 돼. 자기네 문화로. 그러니까 죽이기 시작했고 모든 교육을 백인 교육만 시켰어요. 그러니까 동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와서 동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된다. 비영국인 이민자가 급증한 거예요. 미국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렇게 백인 중심으로 하지만 몰살하려고 그러고 영국 중심으로만 하자 그러니까 게토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문화를 쓰고 자기 음식을 먹고 종교를 하고 이러면서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이탈리아타운 이렇게 막 이렇게 게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를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호주에서는 호주 그 백인 중심의 법령을 폐기하게 돼요. 그런데 프랑스는 얼마 전에 히잡 착용을 금지하게 만들고 이렇게 타 문화를 몰살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동화하기 위해서 우리 거를 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점점 능력 있는 이민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동화로만은 문제가 안 되겠다 해결이 안 되겠다고 해서 나왔어요. 이 assimilate 하지 말고 그 accommodate 해서 같이 살자 이런 의미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문화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다문화가 들어와.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쪽에 그쪽 문화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끌어들여 갖고 니네 걸 다 버리고 한국 사람처럼 살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한국에 왔지만 너네 문화도 존경해 줄게. 너네 문화도 한번 발표해 봐. 그렇지만 지금 여기 살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문화를 반대하는 분들은 백이민족이야 우리는. 근데 타민족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지 모르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구려의 고려 청자 그러니까 파란색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보면은 태종, 태세, 문단세 이러신 분들이 다 자기네들은 빨갛고 막 금치고 막 이런 옷을 입었어. 백성만 흰 옷을 입게 했었어요. 보면 그거는 무슨 뜻이었느냐 하면 이성계 대통령이 왕이었어요. 그죠? 그 왕이 고려를 버리고 그 그러니까 조선을 만들면서 고려에 이렇게 몸만 담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동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백의를 하자, 옷을 흰게 입자 해서 백성들에게 주입시킨 것이 백이민족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무 색 옷이나 입어도 되는 그런 민족이었다. 백이민족만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의식과 뭐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외국 아이들은. 근데 노인네 분들한테 들어보세요. 아유 요즘 애들은 역사의식이 없어. 뭐죠? 그 6.25를 몰라. 뭐 우리 때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의식이라는 거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아야 되는 거지만 역사의식은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되는 거지 여기서 태어났다고 역사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보면 이런 게 있죠. 여러 지역들을 외국인이 점령한다.
그 다음에 나쁜 문화가 들어올 것이다. 아니면 양쪽을 하다 보면 충성심이, 요거는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두 시민을 주면 충성심이 결여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내가 미국 시민권을 따면 이렇게 없애버려요. 그래서 저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한국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한국 사람이고 싶은 거야. 한국은 나를 낳아준 엄마의 나라니까. 근데 엄마의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엄마 버려라. 그리고 저를 쫓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루 수 없이 키워주고 공부시키고 이렇게 일하게 해준 아버지 나라에서만 살게 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중 국적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못하게 하죠. 그 다음에 가난한 애들이 너무 많이 와.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많은 복지에 돈을 쓰면 우리가 가난해져. 근데 그 밑에는 늘 우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온 분들은 우리보다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살고 이러기 때문에 얘네들이 들어오는 걸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어떨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게 한국 입장에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을 본다면 고려해야 될 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우리가 애를 안 낳아. 1.2명. 그건 손해예요. 그러니까 그럼 안 되죠. 근데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을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조금 인권 문제로 간다면 난민 문제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물류 이동이라든가 시장 경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발달, 우리가 지금 이제 교수가 한국에만 있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미국 교수지만 이렇게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있고, 그 다음에 협력 체계가 아까 더 중요해지는 거죠. 누구와 어떻게 손잡고 하느냐. 이젠 지구촌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다 뭐 벽사차 난리를 쳐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덜 들어오는 것 같았지만 사실 숫자는 같았어요. 그러다 이제 우리는 바이든이 되면서 갑자기 이제 트럼프가 없어졌으니까 이게 또 문이 언제 닫힐지 모르니까 막 줄줄이 막 미국으로 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미국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그럼 저거는 사실은 총 없는 전쟁이다. 왜냐하면 그냥 국경을 막 넘어오면서 우리는 총이 없으니까 쏘면은 큰일 난다라고 하고 그냥 막 인해 전술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할 것이냐. 그랬을 때 아이디어가 별로 없어요, 저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지구촌 개념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와도 that's okay. 그리고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이제 그 외국과도 함께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가 촌장님 개념으로 갈 것 같아요. 우리 촌장님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환경은 한국을 봐야죠. 이미 조그만 동네 시골이라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농촌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가면 학생의 4분의 1이 이미 그러니까 혼혈 학생들이에요. 이미. 아니면 러시아에서 온 친구들을 뭐 이렇게 북유럽에서 온 친구들이 지금 한국의 실정이 4분의 1이 이미 외국 학생들로 차고 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벌써 군대를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혼혈이면 군대를 안 가. 왜냐면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한국 가요, 군대를. 그럼 군대를 가고, 그럼 걔네들은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인데.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지. 다문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물론 가난한 경우가 어쨌든 간에 뭐 그 결혼하는 걸 통해서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좀 결핍되어 있다. 정말 훌륭하게 대학을 나오고 영어도 하고 그 나라에서 엘리트인 분들이 나라가 가난하다는 이유, 또 아니면 정말 이 남자가 좋아서 와서 결혼을 해서 살지만 한국이 잘 사는 나라야. 그런데 여기에 와서 내가 아무리 자존심을 세우려 그래도 막 주변에서 이미 너는 가난한 나라에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왔다라고 하는 걸로 본다면 자존감이 결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분들이 많이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요. 농촌 지역이라든가. 그러면 가정 환경이 좀 열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현재 모든 그 외국인 분들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언어를 한국말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도 한국 문화, 김치 담그고 시부모 모시고 뭐 이런 거를 해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언어 풍부화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애기들은 한국
학교를 가기 시작해. 이거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애기들이 미국 학교를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제가 교수예요. 그럼 영어 잘할 것 같으죠? 아, 저도 버벅대요. 영어가, 한국말이 훨씬 쉽죠, 저도. 그럴 때 애기한테 영어만 써야 된다. 한국에서 엄마가 지금 한국말을 잘 모르는데 한국말만 써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본밖에 못해. 밥 먹어? 밖에 못해요. 아니면 뭐 했어? 공부? 나 몰라.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 때 인지 능력이 발달하는 것은 언어로 발달이 돼요. 근데 이 엄마들에게 자기 나라 말로 막 가리키라 그러면 뭐 얘는 이거고 야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할 텐데, 한국말로 하려니까 잘라지고 문장도 제대로 된 한국말이 아닌 문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인지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학습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엄마가 많이 도와주질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들은 바로 특수교육에 의뢰될 가능성이 많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특수교육에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복지 쪽에도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인지와 학습 능력도 그렇지만 학교 환경에서 맨날 놀림을 당해. 너네 나라 가. 그 다음에 니까짓 게 뭐 니네 엄마 가난해서 그랬지, 놀림을 당해요. 그러면 정서적 안정이라든가, 그러면 행동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정서 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에 대한 것을 정말 우리나라가 신사회적인 개념으로 간다면, 복지나 교육에서, 특수교육에서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먼저 손을 벌려서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내용이 그런 바람에 이렇게 바꾸게 됐어요, 제가. 근데 이거를 보면, 이게 그 그래프예요. 뭐 너무 작아서 안 보일지 모르지만, 보면 이 빨간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나, 인감이 중상류 정도, 중류인 사람들의 스페셜 에듀케이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6%에서 10% 정도. 근데 이 그레이 색깔, 까만 색깔은 가난한 경우, 그러니까 SES, 로우 인컴에서 오는 학생들의 숫자는 이렇게 2배가 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보듯이 뻔하게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이나 복지제도도 많이 그 다문화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장애가 되면 장애 복지 문제, 특수교육 문제 플러스 다문화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정서적인 문제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해야 되는 사람들은 많이 문화적인 것까지 겪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능동적으로 하냐 수동적이냐 했을 때, 능동적인 것은 다문화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을 해서 아동을 참여하게 하고 서로 간에 이해를 장려하게, 뭐 왕따 시키지 않게, 그러니까 엄마를 불러서 그 나라 문화도 배우고 그 나라 말로 가리킬 수 있게 하는 게 참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강조하는 게 엄마, 그러니까 애를 기르는 사람의 일어국어, 모국어로 공부를 가리켜라. 왜냐하면 바깥에서 다 한국말을 쓰고 바깥에서 다 영어를 쓰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를 배우는 데는 문제가 없다. 차라리 아기 때 한 3, 4, 5세 때는 엄마의 말로 가리켜서 인지 발달을 우리가 충분히 언어 풍부화를 시켜서 공부를 시키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수동적인 대처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는 평등을 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어제 미국에서는 드디어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AAPI의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어요. 어제 처음으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200년은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250년 됐다 그럽시다. 어제 처음으로 아시아인의 문화를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60년도에 흑인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7, 80년도에 히스패닉, 남아메리카 사람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2021년이 된 이제서 아시아 사람의 문화를 인정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공서 아니면 경찰서라든가 이렇게 사회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아시아 문화를 가리킨다. 이게 그 법안의 키 요지예요. 그 다음에 아시안에게 대해서 무슨 범죄를 저질렀겠다 그러면 옛날에는 뭐 흑인 이게 차별 그거는 봤으니까 빨리 뛰어나가서 뭐 잡을까 이랬지만 이제는 아시아인도 잡으러 가요. 이제 아시아인을 폭력하는 거 요즘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냥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막 걷어차이고 맞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도 우리가 만들고 이렇게 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제목으로 받은 신사회의 한국 신사회가 이럴 것이다라는 거를 요지를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그러면 전환교육과 특수교육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캘리포니아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또 저는 늘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교육, 그렇죠? 취업, 사회복지, 건강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정부 기관의 각 다른 부서에서 서비스를 마련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가 주관이 돼서 많이 할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별로 참여들을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기관에서도 다 어느 부서가 됐든 뭐 주택관리 주택공사가 됐든 뭐 도로법이 됐건 그런 기관들에서도 장애인들의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게 다 좋은 대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모든 부서에 다 장애인 복지라든가 교육에 대한 거를 같이 넣자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지만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미국의 문제점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여기 가서 취업은 여기 가서 사회복지는 이 집에 가서 그러니까 이게 다 어플리케이션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약점이 있는 거예요. 이 미국의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인터 에이전시 컬래버레이션을 하려고 노력을 이제 와서 이제 막 해요. 물론 한 20년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처음부터 아예 그런 거를 넣고 들어가는 거죠. 콜래보레이션을 복지와 교육은 같이 꼭 해야 된다라든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학교와 복지 또는 노동청, 노동부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는 전환교육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제 그 코비드이 되면서 잡에 대한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복지 쪽으로 아니면 교육 쪽으로 잡을 결정을 했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잡이라는 게 바운더리가 많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이것은 좀 한 2014년도일 거예요. 제가 날짜를 막 하다가 없어졌어요. 이 설리 앤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구글 아시아 지역 담당자인데 이 사람이 말을 했어요. 미래는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중심으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동차 공부를 해도 컴퓨터 사이언스 플러스 카.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될래도 컴퓨터 사이언스를 알면서 의사. 음악하는 사람은 더 많이 알죠. 뭐 미디가 어떻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컴퓨터 사이언스 뮤직.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지도 컴퓨터 사이언스 복지. 우리 교사들도 컴퓨터 사이언스 플러스 티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전공을 하든 컴퓨터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 테크놀로지가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한국에 있는 분들이 약점이 우리보다 있는 우린 요것만 하면 돼요. 미국은. 근데 한국은 플러스 영어가 하나 더 있어. 영어를 해야지만 되죠. 근데 또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 컴퓨터가 하도 좋아가지고 한국말로 쓴 거를 이렇게 찍 구글에다 넣으면 영어로 쫙 바뀌어. 근데 다 맞진 않아요. 한 뭐 70% 정도. 그러니까는 고치면 되지만 그래도 뭐 웬만하면 외국 가서 옛날에는 그냥 다 이렇게 그 나라 말을 해야 되거나 뭐 손짓발짓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딱 눌러가지고 보여주면 돼요. 근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그 지구촌에서 촌장님과 살려면 아무래도 영어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있네요. 근데 모르죠. 여러분 요즘 K가 유명해지니까 한국말이 될지도. 근데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영어.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언어가 스페니쉬.
그 다음에 인도하고 중국은 지네 나라의 인구로 먹고 들어가는 거지 전 세계가 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인구수가 많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럼 미래 직업의 방향은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복지를 하면서 장애인 분들의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복지를 해서 어떤 서비스를 준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제 생각, 아까는 그 N이었고 지금은 저는 MBC라고 이게 뉴스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사람이라든가. 근데 저는 이 네스빗이라는 사람의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82년도에 제가 처음 유학을 왔을 때 읽은 책이 이 책이에요. 메가 트렌드라는. 근데 이 사람이 트렌드를 7개를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이타치, 하이텍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이타치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하이터치를 원할 것이다 라는 게 트렌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가 어떻고 뭐 아까 그 여자분은 모든 것이 전공 플러스 컴퓨터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분이 빼먹은 게 이 부분이라는 거죠. 하이타치. 테크놀로지가 발전할수록 타치가 필요해요.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잘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요즘 나온 그 링킨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들어온 사람들의 잡을 이렇게 보면 제일 많은 게, 요즘 점점 많아진 게 2024년, 2026년까지 프로젝션 한 거를 보면은 줌바 댄스 강사, 이렇게 좋아하면서 감정을 이렇게 하는 그 하이타치에 속해요. 그것도. 그 다음에 뭐 강아지 목욕시켜주는 잡, 하이타치예요. 그 다음에 노인 요양병원 같은 데서 이렇게 그분들을 요양사, 그렇죠? 그런 것도 하이타치 잡이에요. 그러니까 하이텍이 발전할수록 하이타치 잡도 같이 발전할 것이다 라고 저는 예견을 하는데, 제가 맞을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미래의 직업을 이게 좋을까요? 저게 좋을까요? 옛날 같으면 뭐 의사, 판사, 검사 해. 이렇게 쉽게 얘기를 했겠지만 요즘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도 이제 컴퓨터 못하면 안 되고 뭐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이제부터는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이타치도 뜰 것이고, 요거 그러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좋아하는 거를 해라. 뭐 잘하는 거는 공부하고 나고 연습하면 잘해져요. 좋아하는 걸 찾자. 그래서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그거를 자꾸 하다 보면은 숙련돼 갖고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 좋아하는 거를 찾는 게 우리들의 일이다 라고 저는 스페셜 에드 교사들이나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다 얘기를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전환 교육이라는 것은, 특수 교육은 교실에서 수업이 끝나요. 그러니까 1, 2, 3, 4 가리키고 ABC 가리키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환교육은 꿈을 따르는 게 전환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게 뭐냐. 꿈이니까 전환교육은 사실은 목표가 좀 안 보이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걸 깨달은 이유는, 제가 농구를 했어요. 휠체어 농구를 했었는데, 제가 첫날 갔을 때 그 우리 코치가 뭐라 그러냐면, 저 링, 그 골대를 맞춰라. 그러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맞히는 거, 아이핸드 코디네이션, 또 그 뭐 갑이니까 링을 계속 맞춘 거예요. 근데 링을 맞추면 어떻게 되느냐? 튀겨져 나와요. 절대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링이 이렇게 있으면 링보다 약간 높은 데를 쏴야 돼. 그래야 공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눈에 보이는 것만 쫓으면 그건 꿈이 아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목표를 이루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단 조금 높은 데를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교육은 조금 높은 데. 그 다음에 변하는 것이다. 아니 얘가 어제는 뭐 야구 선수가 되겠다 그러더니 오늘부터는 또 갑자기 때려치우고 축구를 하네. 이거 무슨 무슨 장단을 쳐, 이렇게 엄마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여기 통계에 의하면 14번의 다른 잡을 한번 잡아봐요. 여기 미국 꼬마들은, 미국 아이들은. 그러니까 처음엔 맥도날드에서 일하다가 또 무슨 뭐 이렇게 피 나르는 것도 해보고 뭐 우표 나르는 것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서 잡을 많이 해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꿈은 변하는 것이다. 꿈이라는 거는
같은 데를 다 꾸지는 않아.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같은 데를 꾸는 것 같긴 해요. 모든 사람이 의사.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전환교육이 성공하려면, 그러니까 꿈을 현실로 만들려면은 뭐가 중요하냐? 역시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 사람들은 잘하는 거를 좋아해요, 자기가. 그리고 좋아하는 거는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미국을 보면은 그 뭐지? 그 보드 타는 거 있잖아요. 그죠? 보드 타는 거를 보면은 공중 회전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 애들을 여기 보면은 물론 남보다 좀 잘 탈 수도 있지만 좋아하는 거예요. 미쳐서 연습을 밤낮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해질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요. 그래서 저는 그거 확신을 해요. 그 다음에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네, 말씀드리면 자신감은 어디서 오느냐? 성공 경험이 쌓일 때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꼬마들을 여러분들이 가리킨다면 자꾸 성공을 하게 가리켜야 돼. 물론 실패를 해야지 배우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실패나 성공은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뭐야? 2. 이게 틀릴 수 있죠. 3이라 그랬어. 그럼 틀렸어. 다시 한번 해볼까? 1과 2 더하기는 뭐야? 해서 이렇게 해서 성공을 조금 더 많이 하게. 성공은 한 7번, 8번 경험하게 하고 한두 번은 실패의 경험을 하게 해주고 이래서 자신감이 거기서 쌓여요. 근데 매일 못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자신감이 없어지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지원군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들의 지원군이 돼줘야 돼요. 물론 엄마, 아빠, 뭐 가족이 지원군이 있지만 또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복지사라든가 특수교사가 그 아이들의 정말 좋은 지원군이 되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 환경이 있어야 되겠죠. 요건 조금 이따 다시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제가 이제 그렇죠. 지금 39분 지났으니까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잡이라는 거를 연속선상에서 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직업에만 힘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이라고만 하지 말고 취미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보고 취미 생활을 하고 잘하고 막 연습하고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직업이 됐으면 좋겠고 그게 직업이 되다 보면은 평생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선호도와 재능을 근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지금 제가 유튜브 2개를 이렇게 링크를 놨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전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태까지 교수 생활을 잘 했어. 그러면 이제 은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은퇴 후에 삶이 있잖아요. 전환을 계획을 해야 돼. 뭘 할까?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게 뭘까? 글쎄 뭐 가리키는 거 잘해요.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저는 컴퓨터를 되게 좋아해요. 컴퓨터에 우리 집에 지금 카메라가 한 5대가 있어.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려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리키는 걸 하자. 도우미 개가 제가 휠체어를 타니까 도우미 개가 있는데 그 도우미 개의 비디오를 찍어서 요거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장애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활용해 갖고 비디오를 만들어서 보여주나 이거를 이제 올리기 이거는 특수교육이나 사회복지 사회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글을 쓰자. 그러니까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복지교육이든 특수교육이든 그거 하는 건 50%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장애인을 돕겠다면 사회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다른 잡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특수교육이나 사회복지,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제대로 될 거예요. 복지만 잘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고요. 질문. 그러니까 사회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에 글을 올리는데 그 글은 사회에다 하는 소리예요. 장애인을 보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이해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알게 하고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것들도 보여주고 그래서 사회에서 장애인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사회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장애인 한 사람에게 복지를 주고 뭐 서비스를 줘갖고 이 사람이 성공한다? 이거는 반 석세스.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살 수 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얘 그거 잘하는 애일 거야. 내가 들었어. 장애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게 만드는 게 사회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안 했죠. 장애인 지도자 양성을 해야 된다. 장애인 분들이 스스로 지도자가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3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비스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에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되는 어떤 교육을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있다면 이건 뭐첫 번째하고 같은 거긴 해요. 그래서 장애인 본인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지적장애인 분들을 왜 우리가 지도자로 개발해야 되는가, 이런 글을 써서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걸 통해서 사회교육을 하는 거죠. 이래야 이게 좋다. 그러면서 대학 교육도 이렇게 지적장애인 분들도 대학을 갈 수 있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쓰는 거죠. 그게 저의 사회교육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크게 본다면,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 75년도에 법으로, 우리나라도 법은 있어요. 법으로 그 사람들의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게 법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범대학을 가도 장애 특수교육 개론을 배워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죠. 대학이라든지 어디든지 가면. 그러고 난 다음에는 많은 작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가장 사회교육에 중요한 거는 비저빌리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이 밖으로 자꾸 나가서 부딪혀야 돼. 창피해서 안 나가고 못한다고 안 나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부모님들도 자꾸 데리고 나가고, 여러분들도 프로그램을 웬만하면 그런 데 가서 자꾸 해서 많이 보여질 때 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애인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유학을 왔을 때도 우리 재활원 제가 가르쳤었는데, 재활원 장애 아이들을 데리고 와갖고 스키를 타러 가는 거야. 근데 제 목적은 단 한 가지, 그 스키를 타러 얘를 막 가르쳤어요. 뇌성마비 아이인데. 그 다음에 너 유학 마치고 한국 가면 용평에 가서 스키 타고 내려와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장애인도 스키를 타네? 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교육의 효과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가르친 친구들이 나가서 밖에 나가서 하게, 그게 사회교육이고, 그러면서 장애인 분들이 직접 나서서 이게 내 권리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은 뒤에서 서포트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은 보면, 그러면 요때 18에서 22세 사이를 전환교육을 16세부터 18 오케이. 그때부터 전환교육을 해요. 그러고 나면 취업은 노동청 같은 리헵에서 18세 이상부터 하니까 요때부터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학교하고 이 노동부하고. 그래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요거는 리저널 센터라가 있는데, 리저널 센터는 0세부터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이 18세쯤 되면은 그룹홈을 갈 것인지 아파트에서 살 건지 이거를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건강은 뭐 이거는 뭐 0세부터 아무 때나 하니까, 학교나 뭐 사회복지나 이럴 때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정신 상담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같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협력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돈은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SSI라고 사회보장연금이 있어요. 장애인분들에게 우리나라 연금 주듯이. 그러면 이 연금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할 수 있고 뭐 공부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연계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봐요. 네. 바이.